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아파트 산다고 온갖 대출에 연끌했으니 독촉장이 미어터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가장 제가 봤을 때 밤잠 설치는 분들이 뭐 여러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딱 한 부류를 꼽자면 바로 연끌족 분들, 아파트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분들. 아마 그분들이 지금 주말이 되었어도 아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걱정이 많을 거예요. 뭐 다른 분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기업들 부채보다 개인들의 부채가 더 많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빚이 졌는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못 갚아요. 못 갚다 보니까 계속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빚도 못 갚은 사람 미래는 있을까요?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영구적이었던 좀 고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애초에 자신들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비싸게 사가지고 대출받아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비싸게 팔기 힘들죠. 여러분 요즘에 그 부동산 사무실 가보면 아파트가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영구적인 빚은 과연 얼마일까? 정확히 감 못 잡지만 서울 쪽만 잡자면 서울은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 더 받는 사람은 10억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서울은. 서울 아파트가 뭐 10억이 넘다 보니까 보통 한 5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받으면 7, 8억씩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전에 보니까 그 제 방송에 어떤 분 사연 보내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본인 당사자가 아닌데 주변에 형님 얘기인데 그 형님은 인천 서구의 청라동 거기가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 청라 아파트를 5억에 대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5억 대출 받으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봅시다. 자, 5억이라 잡고 근데 5억이 보통 한 군데에서 5억이 아닐 거예요. 보통 대출 한 두세 군데 받았을 겁니다. 못해도. 자, 360개. 주담대가 보통 30년이거든요. 연이율 한 5%. 자, 대출금액 5억. 대출기간 32년. 연이자 5%. 계산해보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2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60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상환기간 30년 잡고, 이제 내야 되는 이제 월 납부액이 268만원. 그러니까 이제 원금 60만원, 이자가 20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나가는 돈이 268만원. 그 숨만 쉬어 나가는 돈 268만원. 거기다 아파트 관리비까지 있잖아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달에 300원 나가는 거죠. 300. 뭐 돈을 잘 번다면, 뭐 부부가 수익이 좋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수익이 좋은 집안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사실 뭐 정말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돈 버는 게 다 뻔합니다. 네, 뻔한데, 그 집을 살 당시에는 이렇게 금리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야 되는 어떤 그 월 납부액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다 물가도 같이 올라갔어. 그렇죠? 뭐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다 올라갔죠 이게. 그러면 이제 월급도 올라가야 되는데 월급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다가 지금 직장이 불안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나이대가 보통 40대 초중반이 많거든요. 남자분들 기준으로. 영포티 세대가 많은데 문제는 그 나이대가 어떤 나이입니까? 보통 직장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나이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자죠. 보통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 중에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 좀 많은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도 간당간당하다는 거야. 본인이. 뭐 대기업이야 문제 없겠지만 문제는 대기업을 다니는 이제 중국 관리자급 되는 사람들은 불안불안하죠. 왜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한다고 이제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희망퇴직한 대상자는 보통 한 근속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되는 사람. 그럼 딱 본인이 그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 누가 나가는지 눈치 싸움 한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 회사를 다녀도 사실 지금 나가는 어떤 물가나 월 납부액 그리고 생활비, 교육비 이런 거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회사를 갑자기 뭐 그만둬 버리면 남은 저 대출가 어떻게 갔습니까? 연끌하신 분도 월급쟁이가 많을 거예요. 월급쟁이. 근데 문제는 지금 월급쟁이 생활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연끌하신 분들. 아마 내년에 진짜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집 하나에 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는 거야. 집 하나에. 그냥 집이잖아.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새 아파트를 집이잖아. 그 질 뿐이야. 근데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냐 말이에요. 점점 버텨나가기 힘들죠. 점점. 아무리 남자 능력이 좋아도 평생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냐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뭐 대기업 다녀도 어느 순간 다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 그만한 돈 못 벌잖아. 그 요즘 같은 시국에 괜히 뭐 장사했다 말아먹으면 다 먹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들어갈 생각하면 안 돼. 불과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막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어떻게 하면 대출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대출 받아서 아파트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다, 승자다 이런 말 대놓고 있습니다. 나 그 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끌하신 분들한테 아니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아파트가 좋다 해도 대출을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받는 거 문제 있지 않냐.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어떡할 거냐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못 사니까 배 아파서 그러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봐봐라 내가 지금 아파트가 7억인데 한 15, 20억 오른다. 너 같은 사람은 보지도 못한다. 앞으로 구경도 못 판다. 그랬던 분들 지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아파트 좋은 건가 맞아요. 좋은 건가 맞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무리해서 들어갈 만한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욕심 많이 부렸습니다. 그 과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뭐 무리해서 많은 돈 대출받아서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아파트를 갈 때 대출 어느 정도 받아야겠지.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허영심 허세가 많아요. 본인 분수껏 나한테 있는 돈으로 집을 살려면 15평 전세, 집에도 못 사는데 몇 억 대출받아서 40평대 사는 사람도 봤어요. 부모한테 돈 달라 하고요. 한국 사람은 경차 타면 쪽팔리고 작은 집에 살면 누가 무시할까봐 겁이 나나 봐요. 음식도 못하면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허영심 허세가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어. 지금도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아이폰 뭐 프로맥스 쓰고 있고 돈 없다면서 아이폰 프로맥스 가장 신형 모델 가지고 있고 월급 많지도 않은데 맨날 배달 시켜 먹고 벌이도 많지 않은데 차부터 뽑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 허영심 허세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뒤가 없어요. 뒤가. 항상 인생이라는 게 뒤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최악의 수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 최악을 대비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휘청거립니다. 이게. 휘청거려요. 능력 안 되면 뭐 보호폰 살 수 있고 중고폰 살 수 있는 거잖아. 일본은 20평대 식구들이 살아도 만족을 안다고 하는데 한국은 40평 세대였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버블 경제 때문에 휘청거렸잖아요. 대출 받아서
욕심부리면 골로 간다는 걸 이미 역사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어떤 습관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한 것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허영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져야 돼. 남들 아파트 살면 나도 아파트 살아야 돼. 남들 SUV 보면 나도 SUV 몰아야 돼. 남들 샤넬 구찌 가방 가지고 있으면 나도 샤넬 구찌 가방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한국 사람 마인드예요.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알면 남의 것에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죠. 자기 것에 만족 못하다 보니까 남의 것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많죠.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 부잣집 삶 보여주고 뭐 좋은 집 보여주잖아. 그거 왜 보겠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TV 방송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남들 사는 거 보여주는 거 많잖아요. 왜 보겠어? 관훈죄 환자도 아니고. 남들 사는 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남들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한국 사람들 종특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뭔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기 인생에 뭔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인생의 행복은요, 자기 것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왜? 내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 것은 누가 보래도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 소중합니다. 전 제 집 소중하고, 제 몸 소중하고, 제가 쓴 스마트폰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맞잖아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남의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자기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절제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미 보통 사람들은 지금 갈 때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허영심 허세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독이에요, 독. 보통 사람이 자신의 능력치를 모르고 허영심과 허세를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게 되고 남의 것을 따라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미래 대비를 못하게 되고 계속 남들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현타가 심하게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